안녕하십니까, 비투칠판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저희는 고대 국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고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요. 삼국시대를 드디어 발전 과정을 보게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 세 나라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은 고구려, 다음 주에 백제, 그 다음 주에 신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입니다. 연맹체제였던 고구려, 여러가지 나라의 성장에서는 연맹체제로 봤던 그 고구려가 고대 국가가 되는 데까지의 그 과정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먼저 고대 국가의 조건 4가지가 있었죠. 그것을 먼저 봐야겠는데요. 고대 국가 4가지 조건에 있어서 왕권이 강화되어야 됐고요. 불교를 수용해야 됐죠. 율령 반포해야 됐고요. 마지막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됐습니다. 어떤 왕이 왕권을 강화하며 어떤 왕이 불교 수용을 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영토를 확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나라는 고구려죠. 주몽이 세웠죠. 원래는 도읍지, 즉 수도가 졸본이었는데 국내성으로 유리왕 때 옮겨집니다. 이대왕이 유리왕 때 옮겨져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정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입니다. 태조왕인데요. 이때 옥저를 정복하고요. 요동으로 진출을 합니다. 벌써부터 정복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정확히 영토 확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이따 보기에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직 이거는. 그리고 2세기 후반입니다. 이때는 고국천왕이 나오는데요.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일단 형제 세속이었거든요. 즉 왕 자리를 형제에게 물려주는 거에서 부자 세속으로 바뀝니다. 왕이 그 아들에게 세속을 하는 거죠. 왕 자리를. 그리고 이때부터 고대 국가인 체제를 완비하게 되죠. 이제 귀족들을 불러들입니다. 중앙으로. 그 다음에 명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확실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3세기 때는 별다른 왕이 없다가 4세기가 됩니다. 4세기가 슬슬 중요해지는데, 근데 4세기 전반 같은 경우에는 미천왕, 고국 원왕이 있는데요.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만주 쪽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내용밖에 없고요. 고국 원왕 같은 경우에는 백제 근초고왕으로부터 죽습니다. 살해당해요. 그러면서 백제와 적대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뉘앙스,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세기 후반 들어서면서 소수림왕이 나옵니다. 소수림왕이 아주 중요하죠. 소수림왕이 일단은 불교를 공인시킵니다. 그리고 율령도 반포를 하죠. 그리고 수도 쪽에 학교를 하나 설치하는데 태학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같은 경우에는 불교 공인, 율령 반포 등을 하면서 고대 국가에 필요한 2가지를 벌써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아주 대단한 왕이 나오죠. 4세기 후반에 광개토대왕이 나옵니다. 광개토대왕 없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영토 확장, 영토를 어마무지하게 확장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만했던 고구려의 영토를 결과적으로 이만큼이나 크게 만든 게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그 다음에 5세기를 들어서죠. 사실상 이때까지면 거의 고대 국가가 완성됩니다. 보시다시피 왕권 강화되고요. 불교 공인, 율령 반포하고요. 영토 확장까지 하죠. 그러면서 고대 국가는 사실상 모두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때쯤에 완성이 되지만 5세기에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만족을 못합니다.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즉 광개토대왕이 아버지가 위쪽으로 엄청 넓히셨다. 나는 아래쪽으로 넓혀야지 하면서 남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인데 이러면서 원래 도읍지는 국내성이었죠. 하지만 이제 평양으로 옮깁니다. 평양으로 수도로 옮긴다 해서 천도라고 하죠. 천도. 평양으로 수도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평양 천도하면서 이제 아래쪽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는데 우리 쪽이 잽도 안 되잖아. 아래쪽을 밀고 내리가자 하면서 남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가 되죠. 고구려의 전성기가 5세기 정도에 된다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쯤으로 파죽지세로 나갈 것만 같았지만 여기 위치의 특성상 중국과 여러 접촉이 많았어요. 전쟁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도권, 한반도의 주도권을 신라에게 뺏기게 되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고국천왕에 있어서 하나의 제도인데요. 이때 진대법이 나옵니다. 진대법이란 게 지금으로 따지면 대출 같은 거예요. 곡식을 대출해 주는 거죠. 봄에는 농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봄에는 빌려줬다가 곡식을 나라에서 빌려줬다가 가을철 즉 추수 시즌이 돌아오면 그때쯤 다시 갚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진대법 같은 경우에는 고려로 가면 흑창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조선으로 가면 의창이라 불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래, 즉 조선까지도 아주 활발히 쓰이는 제도입니다. 을파소라는 이제 고국천왕이 아끼던 을파소가 건의한 건데요. 이 법은. 하지만 이것은 귀족들의 반발이 많았죠. 왜냐면 귀족들이 지들이 직접 빌려줘서 이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갚게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런 법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사채 같은 거죠. 지금 이 귀족들이 약간 사채 같은 느낌이어서 이자를 더 받는 느낌인데 하여튼간에 귀족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아꼈기 때문에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진대법을 이때부터 하게 되죠.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간단하게 고구려를 봤는데요. 왕권 강화 누가 했습니까? 고국천왕이 했습니다. 부자 세속하고 귀족들을 불러들이죠. 가운데를 중앙으로.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 귀족들이 간접적으로 다스리게 만들어놨다 하면서 왕권 강화는 고국찬왕이 하고요. 불교 수용과 율령반포 둘 다 소수림왕이 하게 된다. 태학같이 설치하면서 아주 고구려에 있어서 고대 국가를 만드는데 개국 공신이죠. 고대 국가를 만드는 공신이 되죠. 그리고 영토 확장. 광개토대왕이 어마무시하게 한다. 장수왕도 남쪽을 하게 되지만 광개토대왕이 특히 하면서 이때 즉 4세기 후반에 고대 국가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백제, 그 다음 주에는 신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발전하는 삐뚤치판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사진 자료를 첨부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번잡한 점이 있었다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항상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삐뚤치판 되겠습니다. 구독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